한국전쟁 참전용사 디지털 기념관에서 보관 중인 1,400여 점의 사진과 일기, 편지 등의 자료에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참전용사들의 기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시러큐스 대학 맥스웰 스쿨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한종우 교수가 직접 미군을 통해 확보한 자료인데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 폐허가 된 한국과 기아에 시달리던 아이들의 모습, 미군 내 친성 권투 경기 초대장, 크리스마스 파티 초대장 등 다양한 역사의 흔적이 가득한데요. 미국 참전용사들이 직접 찍은 사진이 다수 포함돼 있어 당시 미국인들에게 한국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 전쟁의 상처는 한국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수많은 미국 병사들과 그들의 가족 또한 한국 전쟁을 아직도 가슴 아픈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잘 알려진 나라도 아닐 뿐더러 3차 대전 발발을 우려한 미 행정부 때문에 언론에서조차 제대로 언급되지 못한 잊혀진 전쟁이었지만 3년이란 기간 동안 미국은 178만 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했고 33,600여 명의 전사자와 10만 명 이상의 부상자, 그리고 7,000명 이상의 실종자를 냈습니다. 지금도 비무장지대와 북한의 격전지에 묻혀있는 미군 전사자들의 유해가 발굴될 때마다 본국으로 송환되고 있는데요. 유해가 돌아올 때마다 미국 정부는 온갖 예우를 다 갖추어 봉안하고 있고 DNA를 통해 그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은 한국에게나 미국에게나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전쟁인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수많은 미국 병사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한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국 전쟁 참전용사 디지털 기념관의 자료에는 유독 아이들의 사진이 많습니다. 기아에 시달리던 아이들이 부대 근처에서 구걸하는 모습이나 부대 쓰레기장을 뒤지는 모습을 찍은 사진까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한국 고아들과 각별한 인연을 맺은 미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참전용사의 도움으로 새 삶을 찾은 한국인들은 이제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자신이 받았던 것보다 더 큰 선행을 하고 있고요. 1950년 12월 중공군 참전으로 전세가 역전됐던 시점에 미 공군 군종장교 러셀 블레이즈델 중령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시 한국군과 미군 등 유엔군 소속 장병 대부분은 물론이고 서울 시민들까지 남쪽으로 피난길에 올랐는데요. 그에게는 가족처럼 챙겨야 하는 천여 명의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유엔군이 서울을 탈환했을 때 블레이즈델 중령은 전쟁 고아들을 위한 보육원을 세웠습니다. 무려 3개월 만에 고아원에 수용된 아이들이 천여 명으로 불어났다고 하는데요.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게 되면 아이들의 안위가 어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던 시기였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던 블레이즈델 중령은 미 해군 상륙함에 아이들을 태워 제주도로 대피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을 인천까지 옮길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인천에 갈 수 없다면 이 모든 계획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었죠. 블레이즈델 중령의 고민을 들은 미 공군은 김포 기지로 아이들을 데려오면 미군 수송기에 태워 제주도까지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해옵니다. 뚜렷한 방안이 없어 새벽까지 끙끙 앓던 블레이즈델 중령. 그런데 그의 눈에 미 해병대 트럭이 포착됐습니다. 아이들을 옮길 방법은 오직 이것뿐이라 직감한 그는 트럭 사용에 필요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그저 상부의 명령이라고 둘러댄 채 아이들을 트럭에 태웠습니다. 트럭 14대가 서울에서 김포까지 여러 번 오가며 1,000명의 전쟁 고아를 김포로 이동시켰죠. 약속한 시각보다 2시간이나 늦어졌지만 미 공군이 묵묵히 기다려준 덕분에 모든 아이들이 수송기 16대에 나눠 타고 제주도로 이동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유모차 구조 작전입니다. 블레이즈델 중령은 해병대 트럭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군사 재판에 붙여졌지만 당시 급박했던 상황이 참작돼 형사 처벌이나 강제 전역 등은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한 그는 54세의 대령으로 전역했지만 지난 2007년 93세에 세상을 떠났죠.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한 블레이즈델 대령은
훗날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유모차 구조 작전은 용기를 발휘한 게 아니고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요. 올해 92세인 클래런스 올리버 씨는 70년 전의 한국 전쟁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합니다. 오클라호마 지역 대학교 학장과 지역 교육감을 역임했고 지역사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존경받는 올리버 씨는 1952년 육군 상사로 한국전에 파병됐죠. 강원도 철원 인근에서 군 생활을 한 그에게는 아직도 사무치게 그리운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쓴 책도 있습니다. 책 제목은 바로 토니 더플백. 한국 전쟁 당시 올리버 씨가 만난 전쟁 고아의 이름이었습니다. 처음 토니를 발견했을 당시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미국산 재킷을 처음으로 선물해 입혔죠. 전투 보병 휘장도 함께 달아줬어요. 1952년 어느 날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병사 둘이 군용백에 무언가 넣어 부대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가방에서 튀어나온 것은 다름 아닌 6살 남짓한 어린아이였다고 하는데요. 가족 모두를 중공군 때문에 잃은 토니가 구걸하다 미군 병사들을 만난 것이죠. 아이의 이름을 토니라고 지어준 것도 바로 올리버 씨였습니다. 그의 성인 더플백은 병사들이 군용백에 토니를 넣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준 거고요. 토니는 미군의 보살핌을 받으며 2달 동안 군 막사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올리버 씨를 비롯한 병사들은 그를 친동생처럼 아끼며 사랑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토니를 찍은 사진을 보면 모두 활짝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쟁 중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밝은 표정이었죠. 그러나 군 내부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 상부에 알려지면서 토니는 강제로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 보육원으로 보내졌다고 하는데요. 그 후로 또 다른 지역의 보육원으로 옮겨지며 영영 소식을 알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올리버 씨는 토니를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70년이 지난 지금도 토니의 웃는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합니다. 올리버 씨는 세상 어딘가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토니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토니를 구해준 미군 병사들이 얼마나 토니를 좋아했는지 꼭 말해주고 싶어요. 또 삭막한 전쟁터에서 만난 어린 토니를 통해 당시 미군 병사들도 위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라고요.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한국 전쟁에서 살아남은 고아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이 받은 선행을 사회에 환원하고 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고아 출신으로 미국 의료기기 회사를 운영했던 토마스 크레멘트 씨는 사업가이자 발명가로 복강경 수술 등에 쓰이는 의료기구 관련 특허 64개를 출원했을 정도로 회사를 성공시켰는데요.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에 143억 원을 기부해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으며 10억 원의 사비를 들여 입양 후 부모와 자식을 찾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크레멘트 씨 부부는 1998년부터 입양 아들을 돕고 있으며 한국에서 혼혈아 2명을 입양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부인 또한 한국인으로 1995년 한국인 최초로 유엔의 후원을 받는 미술인으로 선정된 화가 김원숙 씨입니다. 두 사람은 돈이 많은 집안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사회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사회에 베풀며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이국 땅에서 죽음의 공포와 맞서 싸워야 했던 외국인 참전용사들의 희생 덕분에 전쟁의 포화로 잿더미가 된 땅에서 한국이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90이 넘은 지금도 한국과 한국인들을 기억하는 참전용사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